자, 도함수 활용 2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20번에서 40번 사이를 했는데 40번 이후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전에 또 복습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복습을 해본 결과 어디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또는 내가 스킵한 문제에서 자기가 고민을 해봤는데 듣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질문. 없어요? 항상 이렇게 전 시간에 대한 기회를 줄 테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저 요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41번 이후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그러고 보니 승부수 실전 문제에 돌입을 했네요. 그러면 일단 질문부터 받아볼까? 41번부터 끝번까지 그래봐야 10문제잖아. 51번 41번부터 51번까지 자기 해봤는데 좀 듣고 싶은 게 있다. 48번 48, 49, 51 좋아요. 해본 사람 위주로 갈게요. 이거 아직 여기까지 손도 못 댄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문제를 읽고 저 사람은 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구나, 요렇게 접근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발상의 연계성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자기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자연수 n을 가진 fx가 있어요. fx는 x제곱 플러스 n분의 1. 그러니까 하여간 꽤 오래 전부터의 습관이어야 하고 너희도 지속적으로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n분의 1은요. 이 n이 1,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n은 자연수니까.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연수 n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x축에 닿지 않아요. n의 1일 때가 여기 1일 때 요렇게 되는 애인데 그 다음부터 2, 3, 4, 5 해봐야 요렇게 내려오면서 0에 닿을 듯 닿지 않으면서 꾸준히 접근하고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근이 없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gx는 바로 그 fx를 활용하여 fx에다가 x-1이라는 인수 하나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 2차였으니까 이건 3차가 되는 거고, 얘가 원래 2차였으니까 요거 2차를 곱하면은 4차가 되는 거죠. 3차와 4차의 함수가 1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합성돼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얘가 근이 없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 녀석이 근이 없다라는 건 얘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요 x-1이라는 녀석이 이 그래프, 3차의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x-1의 제곱이 3차의 이 4차 함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를 들어가기 전에 대충의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을. 이렇게 x축을 갖다 놓고 1을 0도 필요 없어요. 지금 결국 관건이 되는 자리는 1이기 때문에 1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일단 오른쪽 얘기를 해볼까? 1의 오른쪽 얘기를 해보자면 3차라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에요. 1. 여기가 x고 여기가 x제곱이니까 합치면 1x 3승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는 애가 어때? 그렇게 되는 애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어디서? 여기서는 만나지 않고 1만 만나는데 그 1이 1차다 보니까 관통하게 되는 거지. 관통. 그럼 생각해 보건데 1에서 관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면 난 1의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1의 왼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
또는요, 예, 아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관통이 되고 여기서 요렇게 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거나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번에는 1의 왼쪽에서는 4차인데 1에서 제곱이니까 스친단 말이야. x 이퀄 1에서 스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스치는 일은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스치고 여기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즉시 내려와서 이렇게 스치고 나서 여기서 꼬불탕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나 그쪽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기 있는 두 개의 그래프와 여기 있는 두 개의 그래프가 적당히 배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배분이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한 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네 개를 어떻게 조합해도 이미 x 이퀄 1에서 극소야. 그지? 그래프로 보아 이해가 되지? 어떻게든 와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테니까 극소야. 이게 유일하게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이런 건 괜찮으나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꺾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 요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올라가다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도 안 돼. 요거는 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설사 한번 꺾이려고 지가 수작을 부린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진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여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프적으로 감을 잡았죠? 그래프적으로 감을 잡았으면 이제 계산을 들어갑니다. 계산을. 요런 애들을 잡아내는 거야. 이런 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건 바로 도함수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gx는 x-1의 x제곱 플러스 n분의 1. 얘는 x-1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n분의 1. 뭐 이 상태에서 바로 미분을 들어가도 되고요. 풀어 헤친 다음에 전개를 한 다음에 미분을 해도 돼요. 뭐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해놓은 내용을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이 위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n분의 1. 언제?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정리되고, 아래쪽은 2배의 x 마이너스 1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된다.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디테일인데, 여기서부터 해석이 중요해요. 그냥 이런 애가 없이, 이런 제한 조건이 없이 이거 딱 지워버리고 요거 하나만 떨렁 내준 다음에 얘가 극대극소 따위가 없게 해라 라고 하면 얄짤없이 판별식이지. 그지? 그럼 승부수 실전 문제가 아니겠지. 잘 생각해. 잘 생각해야 돼. 뭐냐면 이미 우리는 x는 1 자리에서 극소를 가지기로 되었기 때문에 1의 오른쪽에서도 극대극소, 이게 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1의 왼쪽에서도 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미 근이 있죠. 근데 이건 용서가 된다고 그랬잖아. x 이퀄 1에서 부호가 바뀌면서 극소가 되는 것은 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을 가져서는 안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 녀석인 거예요. 근데 관건은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근을 가져서는 안 되는 곳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의 오른쪽에서. 요 놈만 먼저 따져볼게요. 그냥 근을 안 갖는 게 아니라 1의 오른쪽에서 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1의 왼쪽에서 근을 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게, 얘 대칭축 좀 빨리 확인해 봐요. 희원아, 얘 대칭축 얼마야, 대칭축? 날 보면 되냐? 이걸 봐야지. 2차 함수의 대칭축 공식이 뭐야? 두 배하고 나누고 반대 부호. 아직도 이거 안 되면 안 돼. 너 내일 모레 고3이야 임마.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두 배하고 나누면서 반대 부호. 3분의 1이야. 3분의 1.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계산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걸 외우고 있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 대칭축이 3분의 1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어요, 여기. 3분의 1에. 근데 내가 보려는 건 무대는 이쪽을 버리고 1의 오른쪽만 보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일만 없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건 크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 두 근을 갖건 안 갖건 상관이 없어요. 1의 오른쪽에서만 x축과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다가도 올라가면서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양수면 되는 거죠. 판별식은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이 걸려요.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봐요. 1을 집어넣어 보면 3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1이 되는데 그 결과는 1 더하기 n분의 1이죠. 근데 1은 자연수고 n은 1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0보다 크죠. 애초부터. 그럼 무슨 말이냐면 n의 조건은 없다는 거야. n이 자연수이기만 하면 얘는 원래부터 극값이 없는 녀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땡큐. 땡큐. 그래서 결국 1로 다시 오게 되는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x축을 이렇게 긋고 이번에는 1의 오른쪽을 버리고 왼쪽만 볼 거야. 왼쪽만 볼 건데 얘 대칭축이 어디 있어, 진이야? 4분의 1이에요. 이 대칭축이 4분의 1.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판별식이 영향을 받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x축과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꼭지점 자체가 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죠. 그래서 요때는 땡큐하게도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n분의 8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떠 있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작거나 같은 것도 되나요? 경계는 꼭 마지막에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럼 여기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데 빨리 판단해봐요. 닿아도 돼요? 안 돼요? 닿아도 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안 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극대 극소값이 없는 거야. 극대 극소는 여기 닿는 것까지는 상관없고요. 내려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뿔, 맞뿔로 바뀌면서 극대 극소가 생기는 거니까. 닿는 것까지 허용이 되고 1 n분의 8 되고 n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면 n은 8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만족하는 모든 n값의 합은 n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8까지 1부터 8까지 합이. 봐요. 그래프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미분은 중간에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미분을 할 수 있어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사용한 이론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야. 그지? 2차 방정식이 근을 어디서 가져야 되는가 못 가져야 되는가 이것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따지는 거고 그 전에
왜 2차 방정식에 근의 분리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 극대극소의 역할이 바로 이 녀석이 근을 어디에서 몇 개를 갖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미분은 아주 그냥 미세한 도구일 뿐이고 해석이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을 해석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49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와 y는 mx꼴. 원점을 지난다는 건 직선의 아주 큰 요소 중 하나를 준 거예요. 두 개 중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만 모른다가 되는 거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먼저 f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fx는 x equal 0에서, x equal 0라는 건 y축에서 극대값 27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뭐 그림으로 y축 선상에서 요렇게 되면 요 높이가 27이에요. 요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수식적으로만 보자면 f0는 27이다와 f'0는 0이다. 요 두 개의 조건을 준 거죠. 근데 이걸로 fx 구할 수 있냐? 못 구하죠. 왜냐면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해주면 뒤로 미지수가 몇 개 나오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 3개의 조건 2개면 완성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완성은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ax 제곱이라고 놔야 되나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놔야 되나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진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놔라. 근데 가급적 피해본다. 가급적 피해보도록 한다. 왜냐면 gx 등장했으니까 틀림없이 g와 연결된 무슨 조건이 나올 거거든. fx-gx는 x equal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요거 이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차분하게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근데 그 3차 함수를 요렇게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차 함수가 만약 x축과 이렇게 3번 만났다 라고 하면 이게 접혀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워지면서 이게 접혀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방금 전처럼 x를 관통하는 순간 그 관통하는 자리가 접히면서 뾰족해지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절대값이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애를 접어 올리는 행동인데, x축을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 그 관통된 자리가 접혀 올라가면서 뾰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분 불가라고. 알겠어요? 그럼 접었는데도 미분이 가능해지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 애초에 내려가질 말든가. 내려가질 말든가,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스치며 내려가던가. 스치며 내려가면 접혔을 때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게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오직 한 점, 3차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하다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최대한 허용을 해봤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아예 닿질 말던가, 닿을 거면 스치던가. 그래야
여기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면서 요 자리만 뾰족해지고 나머지는 다 미분 가능이 되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내가 왜 3차 이야기를 했냐면 절대값을 씌운 fx-gx 요게 헷갈릴 수 있는데 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이고 m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1차식이야. 얘네 둘이 연산을 해봐야 3차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fx에 있는 1차하고 둘이 연산이 되겠지. 그럼 최종 결과물은 그냥 3차 함수잖아. 이해돼요? 최종 결과물은 3차 함수. 그리고 그 3차 함수는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런 함수의 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이렇게 만났다? F와 G가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해볼게요. 3차와 1차가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내가 X축을 새로 하나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F-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그건 별천지에서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알파, 진짜로 이 베타, 진짜로 이 감마를 딱 두고 요렇게 되는 그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얘를 세로로 이렇게 잘랐을 때 짝대기를 여기다가 이제 왜 그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대고 자르고 갖다 대고 자르고 갖다 대고 잘라서 이 간격에 해당하는 길이의 짝대기들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진짜 그 초록색 짝대기들이 자신의 길이로 여기 와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함수다 라고 했어요. 함수의 차. 초록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다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이고 내가 노란색으로 쓰는 애들은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기 때문에 F에서 G를 빼는 거기 때문에 길이는 길인데 실제로 자신의 함수 값은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가. 이 밑으로 와서 요렇게 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면 이제 와서 얘기야. 나 이거 1학년 때부터 한 얘기야 니네한테. 사실은 이제 와서 얘기인데 이렇게 딱 잡고 그 악기 중에 스트링이라고 있잖아. 스트링 이렇게 줄에 도로로로로 매달려 있는 길이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대롱대롱 하는 애들 얘 짝대기들이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GX라는 짝대기를 잡고 이걸 이렇게 기울여서 느낌에 대한 이미지 요거를 멀리도 가지 말자.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러붙어 있던 초록색들이 자신의 각도를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수직으로 만들면서 온 게 바로 이 그림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개념적으로도 맞고 수치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인데 이걸 알고 있다면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야. 이 나번 문장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딱 씌웠을 때 만약에 이 모습이었으면 이거 접어올리면서 뾰족 이거 접어올리면서 뾰족 이렇게 되니까 미분 불가능이 3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분 불가능이 오직 마이너스 3에서만 생기려면 이 그림은 F와 G가 어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래도 되긴 해요.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여기랑.
그런데 답원에 보면 fx와 g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세 점 아니고 한 점 아니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바뀌는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얘를 찌그러뜨리면서 이렇게 바닥에 딱 왔을 때 접으면 누가 접히냐면 얘가 접히겠지. 얘가. 그러니까 요 자리의 x좌표가 x 이퀄 마이너스 3이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가나다를 읽고 알 만큼 알았으니 만들어 봅시다. fx 마이너스 gx라는 3차 함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x 마이너스 gx라는 3차 함수는 일단 마이너스 3에서 실근 하나, 여긴 모르니까 알파에서 중근 하나, 그리고 얘가 3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건 1차니까 3차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최고차항의 계수는 여전히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왜 나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미지수를 한 개로 줄였다고, 한 개로. 아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놨어야 되는 이 세 개의 미지수를 딱 하나만 모르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gx가 요 y는 mx 기울기를 모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마저 이렇게 넘기면 fx에 대해서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mx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건 두 개죠. 근데 내가 가진 조건도 두 개예요. 그러면 된다고 봐야죠. 구했다고 봐야죠. f 0을 한번 넣어볼게요. 0, 0 집어넣으면 3알파 제곱 0 집어넣으면 사라져요. 그게 27이래요. 27. 이제 그러면 알파 제곱은 9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면 얘가 여기 가서 3중근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파는 3이다가 되죠. 그리고 f 프라임 x 이제 미분을 해요. 미분 그대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그대로 미분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리고 넘어와서 이거 미분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미 알파를 넣고 미분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 m밖에 없고 f 프라임 0이 0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f 프라임 0은 0, 9, 0,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더하기 m 이퀄 0. 그래서 m은 9가 됩니다. gx는 9x였고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질문이 fx를 구하시오니까 여기다가 3, 여기다 9를 집어넣어서 요 줄 그대로 쓰면 그냥 fx예요. 아니면 뭐 더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전개해버리면 돼요. 처리됐나? 요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 이제 자기가 못 건드릴 때는 가 모르겠고 나 모르겠고 다 모르겠고 뭐 합천원이 뭐 너무 크고 못 건드리겠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쭉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해봐. 할만하잖아 이거, 그지? 할만하잖아. 아예 뭐 못 알아듣겠는 말은 없잖아요. 요런 거예요. 못 건드리겠다와 할만하다의 그 경계 지점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트리거, 방아쇠 장치가 있어. 방아쇠를 당기면 그 다음부터 발사되고 다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트리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트리거는 어디서 나온다? 주로 경험에서 나온다.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보았다. 알겠어?
그러니 너희가 직접 덤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이게 듣기만 해서는 방아쇠가 안 당겨져요. 왜냐면 내가 장전하고 내가 쐈는데 뭐.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를 지켜만 보는 일은 스스로의 방아쇠가 절대 당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뭘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0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학교 내신에서 진짜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질문은 안 했지만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문제 유형을 아는 자에게는 뭐랄까 클리셰 같은 문제예요. 그래, 이거 대충 이런 식이야 라고 하는 클리셰 같은 문제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매우 황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내가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처음 듣는다라는 전제, 이 문제를 처음 본다라는 전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생전 처음 접해본다라는 전제로 가르칠 테니 잘 쫓아와 봐요. 3차 함수 fx라는데 잘 읽어보면 그 3차 함수 fx를 구해서 마이너스 4를 넣으시오라는 질문이야. 근데 잘 읽어보면 fx의 값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있는데 이거는 f5 값의 높이하고 f7 값의 높이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각각 값이 얼마다가 아니잖아. 등호가 아니면 이 fx의 그 계수들을 구해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애잖아. 이거는 fx와 gx의 곱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함수의 곱의 연속성에 대한 성질을 준 거지, 이것도 수치를 준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위는 gx에 대한 조건이에요. gx가 뭔지는 이제 읽어봐야겠지만 어쨌든 fx에 대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황당한 질문일 수 있어요. 3차 함수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미지수가 무려 4개인데 그 4개의 미지수를 다 찾아내서 fx를 완성한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넣어라 라고 했는데 정작 fx에 대한 수치적인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우와, 이걸 어찌해야 되지 싶은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차근차근 잘 들어보세요. gx가 중요해요. gt인데 여기서 이제 정의하기로는 gt인데 이게 괄호 열고 t인 이유는 여기 등장하는 y equal t 때문이에요. y equal t. 이 t에 따라 변하는 함수라는 건데 정의는 개수죠. 개수. 아시다시피 개수 문제, 개수 함수 문제 우리 많이 본 적 있지? 주로 이렇게 줄 함수로 가다가 툭 끊어지고 올라가고 툭 끊어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돼요. 개수니까.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줄 함수로 가다가 지가 치역을 바꿀 것 같으면 이렇게 끊어지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점의 개수냐?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누구와 누가? y는 t와 이 3차 함수 fx가. 할 수 없죠. 3차 함수에 대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f에 대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상상은 x축과 y축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아니야. 그냥 좌표평면 위에 대충 놓인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애와 이렇게 생긴 애 두 종류로 나눠서 가보자. 이 종류일 경우 여기다가 y는 t를 너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동영상이라고 그랬죠. y는 t를 음의 무한대부터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올리면 여기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교점의 개수로 함수 gt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걸로. 그럼 얘는 아무리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올라다니면서 부딪혀도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1개죠. 1개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는 가로축 t축, 세로축 개축에 대한 함수는 이게 됩니다. 이게 1. t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전부 다 한 개가 되는 거지.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니까. 알아들어요? 이번에는 이 녀석이라면 이게 음의 무한대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얘도 이제 무한히 내려가는 애니까 여기다가 그린다고 치면 한 개 이러면서 올 거라고. 한 개 이러면서 올 거라고. 그러다가 여기에 딱 닿는 순간 두 개로 끊으면서 올라가요. 두 개로. 그리고 거기서 그건 한 순간일 뿐이고 더 올라가면 세 개 이렇게 되겠지. 세 개 하다가 여기서 툭 닿으면 두 개. 그리고 바로 지나자마자 한 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때의 이 t의 양상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한다면 이 녀석은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한 개 이렇게 오다가 툭 끊기고 두 개로 올라갔다가 두 개로 올라갔다가 세 개 이렇게 가다가 툭 끊기고 두 개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한 개 되는 요런 개형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불연속점이 되는데 GT의 불연속점이 되는데 얘가 지금 그 말을 뭐라고 해놨냐면 GX는 X 이퀄 0, X 이퀄 6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X에 속으면 안 돼. X가 지금 이 FX가 그려져 있는 가로축 X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GT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걸 GX로 바꿨으니 이 축이 X가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축을 X축으로 놓고 0과 6이라고 하는 건 FX가 실제로 그려져 있는 그 평면에서는 Y좌표를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번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딴 게 아니고 요 자리가 바로 X축이었던 거예요. Y는 제로니까. 그리고 요 녀석의 높이가 Y는 6인 겁니다. Y좌표가. 다만 여기다 이제 Y축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Y축의 위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두 번째 줄 fx 곱하기 gx. 여기도 gt가 아니라 gx라 해놨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fx가 놓여져 있는 xy 평면과 여기 있는 이 gt 그래프의 이 t를 x축으로 바꾸면서 x축과 요거를 y축으로 바꾸면서 이 레이어를 떠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겹쳐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fx 곱하기 gx가. 그럼 이제 얘를 저기다 그려도 되고 저기를 얘로 그려도 되는데요. 설마 이거 되나? 우리 우 된다. 아 기쁘다. 아니야. 아, 그렇지. 자, 이거, 여기다 이제 겹치는 거야. 겹치는데, 둘을 곱해서 모든 실수의 연속이다. 기억나요? 시험 범위였으니까 기억이 나겠지. 하나가 불연속이고, 얘 불연속 보이네?
불연속이고 다른 하나가 연속인 녀석이 연속인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인 녀석의 불연속 자리를 이 녀석이 통과해 주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면 놓쳤다. 잡았다. 지금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적어도 X축은 겹쳐야 되잖아. 이렇게. X축은 겹친 상태에서 가로로 이동을 시키면서 가로로 이동을 시키면서 왜냐면 X축 겹쳐야 되니까. 희원아 졸지 마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이건 들어야지. 이렇게 가면서 요 불연속 자리를 얘가 0인 애들이 통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딴 게. 여기 0하고 얘밖에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X축을 통과하는 애가 얘와 얘밖에 없어. 이 두 개가 이 불연속 자리를 통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됐던 짓이 뭐냐면 이 그림 자체가 알파벳하잖아. 우리 이거 뭔지 알잖아요. 지금 0과 6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똑바로 그려놓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면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 0, 그리고 이 GX의 그림은 1, 2, 3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2 다시 1 예.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6 이걸 알고 있는 애라고 지금. 그럼 여기다가 이 3차 함수인 fx가 x축과 만나는 자리 자리가 두 자리인데 하나는 통과의 자리고 하나는 스치는 자리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이걸 메꿔야 되니까 한 팔은 여기다 쓰고 다른 한 팔은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리얼하고는 문제가 좀 있어요. 리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요 높이가 6이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냥 그렸어요. 무시하고. 6이라고 대충 표현해 놓을게. 알겠어요? 아싸! 찾았다! 라고 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모의고사라서, 이렇게 해서, 아싸! 찾았다 했는데, 다를 만족을 못 해요. 해보시면. 너무 잘한 것 같잖아. 여기까지 찾아놓으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은데, 5에서의 함수값 위치 보면 양수고요. 7에서의 함수값 위치 보면 양수예요. 이게 플러스 두 개 곱하면 음수네. 안 되잖아. 여기서 잠시 당황하라는 뜻이에요. 자, 필영아, 당황하지 말고, 이게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어느 놈을 살짝 내가 틀어보면 될까? 시원아? 이렇게 되면 다시 리셋이 된다고 그랬잖아. 넌 이 문제를 또 다음번에 처음 보는 문제가 돼. 그럼 잘 안 들리지?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줘라. 그럼 다시 리셋되고 또 처음 보는 문제가 돼.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언제 풀어? 언제? 지금 한 발짝이라도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필영이 쫓아왔어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내가 fx를 이렇게 그리는 행위까지는? 근데 망했잖아 지금. 5에서 양수, 7에서 양수. 아이씨 망했잖아. 어떻게? 그렇죠. 3차 함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향을 뒤집어서 요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얘 0, 얘 0 되는 자리가 이 불연속 자리를 끊어냈으니 나번 만족하고 여기를 6이라고 여기를 0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가번도 만족. 그리고 5, 7 값 5에서 양수 7에서 음수 둘이 곱하면 음수 만족. 된 거지. 그럼 내가 제대로 찾았다. 이제 fx에 대해서 제대로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fx를 작업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식이 0에서 스치고 6을 관통하니 x제곱 x-6이 맞고요. 6이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인 걸 어떻게 찾아내냐? 음수로 예상이 되는 최고차의 개수를 미지수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이 a는 바로 요 자리, 요 자리가 6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극대거든요. 바로 요 순간에만 미분이 필요한데 미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0이란 중근과 6이라는 실근 사이를 3등분하면 되니까. 3등분하면 0, 2, 4, 그리고 6이에요. 그러니까 4에서 극대값이 맞아요. F4를 넣습니다. 그러면 A, 4, 4, 16, 4 넣으면 마이너스 2, 그것이 6. 고로 A는 아까 음수로 예상이 된댔죠? 8분의 3이에요. 16분의 3이구나. 쏘리. 이씨. 마이너스 16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3이 정답이고 거기다 마이너스 40 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또 이거 한번 재정리해봐야 시작이 안 된 사람들은 희원이처럼 계속 잘 거고 스타트 쫓아오다가 중간에 놓친 사람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50번 문제가 소화가 됐다면 이게 지금 전부 모의고사 기출들인데 이게 출제자들이 도함수의 활용 2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비스무리한 컨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등장했냐면 fx -t fx-t의 절대값. 자, 희원아, 두 번째 문제 시작했어. 요거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지? 앞에 건 놓쳤어도. 여기다 y는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이제 그래프 이야기가 돼요. y는 fx라고 하면 그냥 fx지 뭐 가만히 있는 애. 정우야. 이러면 뭐 하라는 뜻이야? 명령이지.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이너스 t만큼. 마이너스 t만큼. 그게 좀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t가 만약 양수라면 t만큼 내려라가 되는 거야. t가 음수라면 t만큼 올려라가 되는 거고. 알겠죠? 주로 내리겠죠. 마이너스를 괜히 달아놓은 게 아닐 거 아니야. 주로 내릴 텐데 그럼 내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y는을 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또? 내가 이거 하루 틀려 얘기한 게 아니지 사실은. 이제 느낌 fx 가만히 있고 fx를 t만큼 내리고 그리고 그 내린 놈이 만약에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그 자리에서 접어라. 내리고 접어라예요. 내리고 접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해주겠냐? 안 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얘를 딱 보면서 이거 fx를 t만큼 잡아서 접는 문제구나. fx를 t만큼 내려서 접는 그래프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말 길다.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를 GT라 하자. 이번에도 GT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내리고 접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단원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절대값으로는 함수를 연결할지언정 연속함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불연속 못 만들어요. 절대값으로는 불연속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못 건드린다고 보면 미분 불가능이라는 건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애가 x축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걸 접는 과정에서 관통한 녀석을 접으면 뾰족이 쌍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항상 쌍으로 나와요. 예? 내려가다가 뾰족, 그럼 이렇게 접히고 올라가다가 뾰족, 그러면 이렇게 접히고. 그래서 늘 내려갔다 올라간 놈을 접어 올리면 쌍으로 한 쌍, 두 쌍, 세 쌍 이런 식으로 뾰족점이 생겨요. 한마디로 2의 배수 단위로 늘어간다는 건데 2의 배수 단위로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함수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요것도 사례를 하나 보면서 좀 연구를 해봐야겠죠? 연구를. 지금 4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4차 함수 제일 만만한 애 하나만 그릴게요. 이런 식이지? 그럼 x축이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가정. 자, x축이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접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t 값을 이제 양수 쪽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만약에 그린다고 해보면 한동안 함수가 0,0,0,0,0 이렇게 올 거예요.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다가 되겠죠.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t가 한동안 간다라는 얘기는 t를 적당한 양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0.1, 0.2, 0.3, 0.4 이렇게 하면서 얘가 슬금슬금 내려오게 돼요. 그럼 내려오는 동안에 아무리 접어도 뾰족한 점이 없다가 요만큼의 높이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라고 해보면 요게 알파가 되는 지점을 지나자 말자 접히죠. 그러면 순식간에 두 개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는 개고요. 그 개수는 무슨 개수냐면 뾰족한 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알파 t가 얘를 잡아 내리는 건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y는 t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올리라고 얘기를 해. x축이 올라가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올려서 접는 거야. 닿는 자리에서 접어버리는 거야. 이 개념이 훨씬 편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관계, 너희가 처음 듣는다는 전제니까 사실관계를 보려면 이걸 t만큼 잡아 내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또 이거 할까? 아니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딱 지나가면서부터 얘가 더 내려오면 계속 내려오고 접히고 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와서 접히는 것 뿐이지 이 뾰족한 점이 두 개인 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걸 변화가 생기는 점이 어느 점이냐면 바로 요 점입니다. 요 베타 높이에 왔을 때. 베타까지 두 개예요. 베타까지 두 개에다가 베타를 딱 지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접히면서 여기 뾰족 접히면서 뾰족해서 4개로 올라가요. 얘가 4개로
이렇게. 또 한동안 4개로 가겠죠. 언제까지? 지성아 언제까지? 그렇지. 극대값의 높이가 될 때까지. 극대값의 높이가 될 때까지 4개가 유지되다가 극대값에 딱 닿는 순간 어이씨. 예. 맞는데? 여기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되다가 극대값에 딱 닿는 순간 2로 내려오게 되죠. 이거 동그래지니까. 그리고 뾰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몇 군데서 끊어졌냐 이거? 하나, 둘, 셋. 그리고 끊어진 이 가로축의 위치를 보시면 결국 극값들이에요. 극값들이에요. 예, 제발 이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시험 중에 지금 니네 이렇게 찾을 거라고? 어? 안 돼. 이건 연습할 때 하는 거야.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시험 중에는 이미 이 G라고 T라고 부르는 애가 끊어지는 자리라는 건 바로 여기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세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처음부터. 알겠어? 극대나 극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안 만나기 시작한 데부터 극소, 극대. 결국 극소값 2개와 극대값 하나의 위치가 얘를 끊어내는 자리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얘기. GT는 t equal 2와 마이너스 25에서 불연속이다. 25에서 2점에서 불연속이다가 무슨 뜻이냐고. 2점에서 불연속이다. 응? 너희가 지금 방금 전에 내가 한 얘기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할 때 이거 뭐야 내려서 접는 건데 내려서 접는 게 뾰족해지는 그 개수가 변하려면 결국 극대극소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인데 2개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게. 예.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똑같이 생겨서 이 높이가 2고 이 높이가 이 높이가 마이너스 25이고 이 높이가 2이거나 극소의 높이가 똑같아져 버리면 이게 접히는 개수가 바뀌는 지점도 딱 2개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돼서 요 높이가 2, 요 높이가 마이너스 25이거나 따라가 보시면 그만 알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00000 하다가 얘를 딱 지나면서부터 둘둘둘둘둘로 바뀌다가 요 한순간에는 접히면 여기만 뾰족해지고 여기는 둥그레져요. 그래서 한 개로 바뀌어요, 이게. 한 개로 바뀌었다가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둘둘둘둘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 그림에서는 이 그림 같은 경우 GT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00000 하고 오다가 둘로 바뀌고 둘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2에서 하나로 바뀌었다가 1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다시 둘둘둘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뾰족한 점의 개수가. 그럼 좌우 반전된 모습은?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요 모습이 하나 상상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2개는 그냥 동시에 추진해 보는 녀석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이거나. 근데 얘는 가번에서 이미 배제. 가번에서 F'0이라는 건 바로 극값을 갖는 얘기인데 극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1과 4뿐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건 바로 배제되고요. 가와 나를 동시에 반영하면 이 가능성은 이렇게 되는 그림 또는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고요. 1과 4뿐이다는 여기가 1, 여기가 4이거나 여기가 1, 여기가 4라는 뜻인데요. 예, 나번에서 t equal 2와 t equal 마이너스 2, 이거는 이제 이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낮은 쪽이 마이너스 25, 높은 쪽이 2라고 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5, 여기가 2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x축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x축을 어떻게 그어? 요렇게 그으면 된다는 뜻이지. 조금 과장을 하면. 그래서 요 높이가 2가 되고 요 높이가 마이너스 25가 되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요 높이가 2가 될 수 있도록 x축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요 높이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그때 마지막 다의 조건에서 fx equal 0라는 건 x축과 지금 내가 구한 fx가 서로 만나는 자리라는 얘기인데, 그 녀석이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걸 노린 거죠. 예, 이건 4보다 작은 두근이에요. 여기에 4가 있게 되면 4보다 작은 실근이 하나 4보다 큰 실근이 하나 생기죠.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요쪽이 정답이다, 이거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이걸 fx를 구해내는 방법은 줄 잡아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이 fx를 잡아내는 방법은 각자의 실력에 따라. 예, 내가 3가지 할래다 4가지 한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는 fx equal ax 4승 더하기 bx 3승 이것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고, 적분을 동원하면 이제 여기 도함수의 자리가 1과 4임을 먼저 이용해서 도함수를 빨리 구한 다음에 그걸 부정적분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 이 문제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4차 함수의 개형 하나를 미리 외우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3중근 1을 가지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도로 올라오는데 요 자리가 4인 녀석, 극소값을 갖게 하는 x의 위치가 4인 녀석의 요 차의 간격이 얼마니? 하나, 둘, 셋이죠. 그럼 거기서 한 칸만 더 가면 요게 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3대 1이요. 3차에서는 이게 2대 1이었고 4차에서는 3중근과 실근의 간격이 3대 1 되는 지점에 극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근이 5예요. 0이었으면 4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이 f0x는 뭐냐면 이걸 fx라고 했으면 이 녀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1 놓고 x-1의 세제곱이고요. 세제곱이고 다른 한 근은 x-5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고. 제일 빠르죠, 이게. 근데 이 위의 녀석과의 차이는 뭐냐? 저 위의 녀석과의 차이는 요 녀석은 이 삼중근이 지면으로부터 5만큼 떠 있다라는 사실이죠. 2만큼 떠 있다라는 사실. 이 높이가 2래매. 그죠? 그럼 얘를
그대로 들어서 이만큼 옮기면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요렇게 스친 애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만큼 올리면 된다는 거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미분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확인. 요 함수의 극소값 마이너스 4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25면 확인되는 거죠. 넣어봐요. 4 넣어보면 4 넣으면 3의 3승 27 4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7 더하기 2 마이너스 25 맞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권장하는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fx가 완성이 되었다. 그럼 저 함수에다가 구한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이다. 는 얘기입니다. 희원이 자다 일어나서 고개 끄덕이지 말고 너는 영상을 필히 다시 봐야 될 거야. 잠시 끊어 갑시다.